자, 실내건축 기능사 2024년 1회 CBT 기출보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기본 요소 중 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 요소는 벽, 천장, 바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닥과 함께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수평적 요소에 속합니다. 바닥이나 벽에 비해 접촉 빈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키가 닿지 않는 곳에 천장이 있다 보니까 접촉 빈도가 높지 않고요. 천장을 낮추면 친근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고요. 높이면 확장되는 느낌, 확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닥은 시대와 양식에 의한 변화가 현저하지 못합니다. 바닥에 이렇게 단차이를 둔다거나 돔형을 한다거나 그게 좀 불가능하죠. 보행의 문제 때문에. 천장은 이렇게 둥글게 간다거나 단차이를 두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서 변화가 현저합니다. 상점의 디스플레이 기법으로 VMD의 구성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VIP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VIP, VPIP, PP로 메꿔주시면 되고 SP는 속하지 않습니다.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은 기하학적으로 크기와 위치만 있다라고 했는데 점이 있다는 것은 큰 점이든 작은 점이든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크기가 크다고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크기는 기하학적인 개념으로는 없다. 많은 점을 일렬로 근접시키면 그것은 선으로 인식이 됩니다. 한 공간에 점을 두면 그쪽으로 집중 효과가 생기고요. 같은 크기의 점이라도 놓이는 공간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인식됩니다. 큰 공간에 같은 크기의 점, 작은 공간에 같은 크기의 점이라도 다르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공간이 작으면 점이 커 보이고요. 공간이 크면 점이 작아 보이는 식으로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추상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상적 형태는 구체적 형태를 생략시키거나 과장의 과정을 거쳐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추상화의 경우에는 대체 무엇을 그린 건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주택의 욕실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수성, 물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좋고요.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좋은 마감재를 사용합니다. 욕실 조명은 방습이 되면 좋고요. 욕실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하게 되면 물기가 있으니까 더 유리합니다. 모든 욕실에는 기능상 욕조, 변기, 세면대가 통합적으로 하나의 장비가 욕조 역할도 하고 변기 역할도 하고 세면대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소린데 정말 좁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따로따로 독립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실내 공간을 형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 아까 나왔지요. 바닥, 벽, 천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은 개구부는 벽체를 대신하여 건축 구조 요소로 사용된다. 폴딩 도어의 경우 이렇게 펼쳤을 때 벽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구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 창문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벽체를 대신해서 건축 구조 요소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벽은 공간을 에워싸는 수직적 요소가 맞지요. 세워져 있으니까 수평 방향, 옆을 차단하여 공간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천장은 시각적 흐름이 최종적으로 멈추는 곳으로 내부 공간 조형 요소 중 조형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됩니다. 바닥의 경우 또는 벽의 경우 단차가 있어버리면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데 천장은 단차가 있었을 때 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조형적으로 자유로워서 변화가 현저한 그런 상황이고요. 바닥은 천장과 함께 공간을 구성하는 수평 요소 맞고요. 고저, 바닥에 단차이를 둠으로써 심리적으로 공간의 영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대칭적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완전한 균형 상태, 양쪽이 똑같은 상태지요. 공간에 질서를 주게 되고요. 완고하거나 여유가 없고 변화가 없고 엄격해 보이고 경직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양쪽이 똑같아 보이는 그런 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동의 균형,
좀 이렇게 균형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풍부한 개성을 줄 수 있고 능동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축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균형이 잡혀 보이도록 하는 거. 그것이 비대칭적 균형인데 그것이 풍부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능동의 균형에 속하게 됩니다. 대칭적 균형은 따지고 보자면 수동적인, 경직되고 완고하고 수동적인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실내 공간을 실제 크기보다 넓게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 문제도 최근에 좀 많이 나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가구를 중앙에 배치하게 되면 집이 오히려 좁아 보이게 되고요. 질감이 거칠고 무늬가 크면 오히려 더 좁아 보이게 만듭니다. 창이나 문 등의 계고부를 크게 해서 외부로 또는 옆방으로 시선이 연결되도록 하면 실제 크기보다는 더 넓어 보이게 됩니다. 크기가 큰 가구를 사용하면 공간이 더 좁아 보이게 됩니다. 자, 수평 블라인드에 속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렇게 블라인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이 날개의 각도를 다르게 하면 빛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여기에 먼지가 쌓이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의 명칭은 베니션 블라인드 또는 베네시안, 영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 베네시안 블라인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문의 위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출입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행, 출입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가구 배치를 예상해서 문의 위치를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문의 재료, 문이 나무인지 철인지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양식 주택과 비교한 한식 주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식 주택은 한 방 안에서 상을 들여오면 식당이 되고요. 이불을 펼치면 침실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의 융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창문을 통해 입사되는 빛의 량, 즉 빛 환경을 조절하는 일광 조절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빛을 가려줬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픽처 윈도우라는 것은 마치 윈도우가 하나의 픽처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통유리, 일반적으로 붙박이창 이럴 때 이용하는 건데 통유리이기 때문에 빛의 양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 조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접 조명은 어떤 공간 안에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이라서 좀 은은하고 균질한 조도를 얻을 수 있어요. 조명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사로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직접 조명보다는 그림자가 덜 지기 때문에 뚜렷한 입체 효과를 덜 얻게 되는데 뚜렷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이 용이합니다. 실내 디자인에서 리듬감을 주기 위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점점 퍼져나가는 방사, 반복되는 것, 점점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을 리듬감을 주는데 조화로운 것과 리듬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연 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풍력 환기량은 풍속에 비례합니다. 바람의 속도가 빠를수록 환기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례를 하는데 여기서는 반비례한다 라고 했고요. 중력 환기와 풍력 환기로 구분됩니다. 중력 환기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람이 들어오는 걸로 환기하는 거고요. 중력 환기량은 계구부 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겠죠. 창문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중력 환기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에 의한 공기의 밀도 차가 원동력이 됩니다. 주택 부엌의 크기 결정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의 연면적인 것 같습니다. 주택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부엌 크기에 영향이 가게 되고요. 가족 수가 또 많으면 요리를
더 많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 수와도 관계가 있고, 가족 수가 또 많아지면 작업대의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이 될 수 있는데, 대지 면적은 대지가 넓다고 해서 무조건 큰 집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 주택의 부엌과 식당 계획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 통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바로 음식이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색상, 채광, 조명 같은 것들이 중요해요. 작업 구역에는 전용의 국부 조명 방식으로 조명하고, 만약에 책상이 이렇게 있다면 그 책상만 이렇게 밝혀주는 것, 그런 방식이고요. 주변은 조금 은은하게, 약간 어둡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작업구역을 태스크라고 하고 주변을 앰비언트라고 하는데, 그 두 개를 밝히는 라이팅, TAL 조명 방식입니다. 실내에서는 음을 갑자기 중지시켜도 소리는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리의 발생이 중지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현상, 잔류해 있는 현상, 그것이 잔향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 맞는 자연형 설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이야기했네요. 겨울철 일사획득 햇빛을 우리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사지붕보다 평지붕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경사지붕 그리고 평지붕 이렇게 생겼겠죠? 일반적으로는 경사지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여름에도 유리하고 겨울에도 유리하고, 평지붕은 이렇게 해를 바로 받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불리하게 되고요. 경사지붕의 경우에는 이렇게 천창을 넣기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평지붕보다는 경사지붕이 유리합니다. 건물의 형태는 정방형, 그러니까 정사각형보다는 동서로 좀 길게 되면 빛이 남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증발 냉각 효과를 얻기 위해 건물 주변에 연못을 설치하면 유리하다. 우리 여름에 너무 더우면 막 물 뿌려서 그 증발되는 효과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걸 위해서 연못을 설치하면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고요. 여름철에는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햇빛을 얻기 위한 차양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름엔 이렇게 펼쳐서 햇빛을 가려주다가 겨울엔 접어서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주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의 컨시스턴시, 이건 반죽 질기거든요. 반죽이 얼마나 진가 된가 그 정도를 보는 건데, 슬럼프 시험이 반죽의 질기를 보는 거죠. 슬럼프 콘, 여기에 콘크리트를 채워넣고 콘을 굳기 전에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죽이 묽으면 이렇게 푹 퍼질 것이고, 된 상태면 이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슬럼프 시험입니다. 다음 중 혼화재에 속하는 것은, 혼화재가 있고요. 혼화재, 어이가 있고 혼화재가 있지요. 혼화재는 0.5% 이하 소량만 들어가는 거고, 혼화재는 5% 이상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이를 쓰는 것들은 약품같이 조금만 넣는 것이고, 플라이 애쉬는 화산재를 넣는 거기 때문에 5%가 넘어가는 아이입니다. 다음 점토 제품 중 소성 온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가면은 토도석자의 순서고, 높은 곳에서부터 가면은 자석도토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석도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석고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석고보드는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석고 가루를 묶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목재에 비해 부식이 잘 안 되고, 벌레, 해충에 대한 피해를 받기가 어렵죠. 이거 석고보드의 석고는 무기질이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투명도가 높고요. 유기유리라는 명칭이 있대요. 착색이 자유롭고
충격 강도에 대한 저항이 높고 평판, 골판 등 각종 형태의 성형품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채광판, 칸막이 벽 등에 쓰이는 아이입니다. 아크릴이라는 아이는 가장 투명한 합성수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화 유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리를 강화한 거죠. 판 유리를 2장 이상으로 겹친 것은 복층 유리라고 부릅니다. 페어 글래스라고 부르죠. 테라코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테라코타는 어떤 석재를 벽에 붙일 때 이렇게 속을 비운 형태로 구워서 돌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용 점토 제품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철근 같은 걸 심어서 구조용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주로 장식용으로 쓰이고 있고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같은 부피의 천연 석재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화강암보다는 내화성이 큰 편이에요. 점토를 구웠기 때문에 더 큰 편이고 화강암 자체가 내화성이 낮은 석재입니다. 그리고 압출 성형을 통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점토 제품에 발생하는 백화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백화 현상은 시멘트 안에 있는 성분이 빗물을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므로 시멘트량을 높게 해버리면 더 성분이 많아져서 백화 현상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중 가벼운 경량 벽돌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벽돌 자체에 공극이 많은 것이 다 공질이죠. 그래서 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벽돌입니다. 블록조에서 창문의 인방보는 창문 위에 이렇게 인방을 얹어주는 거죠. 벽 단부에서 최소 20cm는 넘어가도록 걸쳐줘야 합니다.